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게 키워야 예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는 화이트 미니마인데요. 미니마 계열의 다육이들이 여름에 좀 약해가지고 좀 키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름만 잘 넘기면 이렇게 빠르게 계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햇살을 많이 보여주면 잎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가고요. 이 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이지만 잎이 말라가면서 하엽을 떼기가 좀 어렵습니다. 줄기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떼는 과정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작게 이렇게 소품으로 키우면 한번 볼만한 다육이 중에 하나다. 이 미니마 같은 경우는 꼭 그 분갈이를 6개월마다 해주셔야지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특히 여름에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작년 여름에 무너져 내린 그 화이트 미니마 중에 하나인데 이 뿌리가 내리면서 이렇게 또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름도 뿌리가 건강하면 여름은 당연히 건강하게 날 수 있지만 이 색을 보기 위해서 분갈이 시기를 좀 늦추면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색감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게 키우면 더 빠르게 볼 수 있고요. 병충해가 잘 오지 않는 그런 다육이지만 여름만 조심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참 좋아하는 품종인데 이 작은 화분에서 키울 때는 성장하는 단계 9월부터 11월까지는 2주마다 물을 주면서 키우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미니마 같은 경우는 반음지에서 잘 자라지만 색을 보기 위해서는 기온차가 나는 그런 좀 햇살이 좀 비치는 곳에서 키워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대품으로 키워도 예쁘지만 소품으로 키워도 예쁜 라울입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참 계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이 DNA 자체가 워낙 그 튼튼한, 그러니까 강한 DNA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데미지를 받는다 그래도 또 회복이 빠른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소품으로 키우면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키울 수 있고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아도 참 멋스러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잘 어울리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색감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 지금은 성장하는 단계라서 아직 알록달록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한 1, 2년 이렇게 이 작은 화분에서 키우면 아주 강하게 잎끝부터 붉게 물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울은 꼭 그 물을, 이런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라울 같은 경우는 꼭 2주마다 물을 주셔야 되고요. 분갈이 또한 1년을 넘어 버리면 뿌리가 다 고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꼭 분갈이를 해주고, 이 작기 때문에 이 거리대에서 키워도 아주 좋습니다. 커다란 화분에다 키우면 이 거리대에서 키우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작은 화분에 키우면 거리대에서도 키우기가 쉽고 풍색으로 옷을 갈아입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따로 영양제를 줄 필요성은 없고요. 분갈이만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이런 작은 소품에서 키우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묵은 라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단풍이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울복랑금입니다. 워낙 유명한 다육이 중에 하나고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도 예쁜 다육이지만 이렇게 소품으로 키워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커다란 대품일 때보다 이렇게 소품일 때 자구가 더 많이 나오는 참 특이한 또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색감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한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성장을 하는 이 거의 동용종에 가까운, 하영종 같지만 동용종에 가까운 그런 다육이고요. 성장하는 다육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9월부터 1월까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작은 화분에서 키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주마다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끝이 말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말라가는 부분은 자구가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떼다 보면 이 자구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구가 좀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자구가 끼어 있을 때는
강한 햇살보다는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이 자구가 빠져나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자구가 많이 나올 때는 너무 강한 햇살보다는 반음지에서 키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로 영양제는 줄 필요성은 없고요. 또한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6개월 단위로 해줘야지만 자구가 풍성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도 참 예쁜 다육이 러블리 로즈인데요. 의외로 러블리 로즈를 키우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대형으로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소품으로 키웠을 때 더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꼭 장미꽃 같이 활짝 피는 얼굴인데 이 분갈이를 지난 9월 중순 정도에 해줬습니다. 이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줘야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고요.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꽤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분갈이는 6개월 단위로 해줘라. 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게 하향종입니다. 봄, 가을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잠에서 깨면서 성장을 할 시기고요. 여름에 하엽이 많이 집니다. 하엽이 많이 지지만 하엽이 진 만큼 또 잎이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요. 깍지벌레가 참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 여름에 좀 무너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름만 좀 잘 넘긴다 그러면 또 이 여름 빼고는 다 잘 자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멋스러운 다육이고요. 이 줄기가 위로 이렇게 곧게 자라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여름에 물을 잘못 주거나 강한 햇살에 두어가지고 이 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에 두면 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런 러블리 로즈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꼭 반음지에서 놓고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키우다가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중뿌리가 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데요. 특히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공중뿌리가 났을 때 꼭 뿌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없을 때 이런 공중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러블리 로즈를 목대를 봤을 때 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꼭 분갈이 1순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콩분에 이런 작은 화분에 심어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영양제를 줄 필요성은 없지만 좀 풍성하고 좀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뭐 이 여름 겨울 빼고는 영양제 정도는 한번 쳐주면 더 풍성한 모습을 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럼발디 금입니다. 럼발디 금 같은 경우도 참 작은 화분에서 키우면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럼발디 금 같은 경우는 아주 올드 품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품종이고요. 요즘은 좀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 의외로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럼발디 금은 잎이 변이가 많이 오는 그런 품종이고 지금서부터 그 다음 4월까지는 이렇게 핑크빛 얼굴을 보여주는 참 화려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잎이 잘 떨어지는 그리고 줄기가 좀 물음병이 가끔 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키우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키워보면 이 다육이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아주 오랫동안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럼발디 금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영양제를 줄 필요성도 없고 이 병충해 깍지벌레가 좀 오긴 하지만 깍지벌레도 씻어가지고 다시 심어주면 또 100% 박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키울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럼발디금 가격은 되게 착합니다. 한 2-3천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 다육이고요. 잎전과 약간 물듬이 비슷하지만 이 모양이 변이가 많이 오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이 계절별로 매해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참 독특한 매력 있는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다육이는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같은 경우는 참 계절에 반응을 아주 빨리 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가격이 워낙 착하고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자람이 좀 심해가지고 그늘진 환경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콩나물처럼 키다리 아저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려심을 예쁘게 키우려면 좀 햇살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늘에서 못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늘에서도 어느 정도 잘 자라는 품종이고 단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붉은 단풍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을려신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다른 다육이에 비해 좀 늦게 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품종이고요. 집에서 군생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을려심은 병충해가 참 오지 않는 그럼 참 무던한 그런 품종이고요. 물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합니다. 물을 주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주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키우면 참 재밌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